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오는 주장,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유튜브나 SNS에서도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오늘 그 의혹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치권 경험과 학문적 이론을 두루 갖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혹시 듣고 오셨어요? 예,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부정선거 그것이 알고 싶다인데요. 일단 저 김근식 교수님 모시면 바로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이 부정선거 의혹 하면은 뭐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예,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퍼뜨리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송파병의 김근식 너도 사기당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다고 저한테 누군가 보내주셨어요. 아, 직접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들어가 봤죠. 네. 그러니까 뭐 그분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인데 사전투표 과정에 무슨 기본값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 몇 명 할 때마다 한 장씩 이게 부정선거용으로 하나씩 투표용지를 넣게 돼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일정한 숫자가 나오게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송파병이 딱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근식 정신 차려라.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제가 당사자고 투표한 뒤에 개표할 때는 네. 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눈알을 부라리고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다 보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또 약을 올리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본 다음에 제가 SNS에 네. 내가 송파병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느냐. 아, 그거 기사로 봤어요, 제가. 네.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 얘기는 일종의 그 계속 떠도는 뭔가 그 선거에 진 세력 또는 뭔가 대한민국 그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바람이 자꾸 유령처럼 네. 이 정치권을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 우리가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한테 졌을 때 그때가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쪽에 소위 진보 쪽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게 함수값이 미리 입력돼가지고 네. 그 문재인 후보가 진 거다. 네, 원래 맞아요. 이긴 그 선거인데. 얘기 그래서 있었죠. 계속 와가지고 해서 당시 행안위원 몇 명,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진선미원인데 진선미원실 중심으로 해서 시연을 했어요, 아예. 그 관련된 걸 시연을 하고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시연하고 부정선거 없다. 그리고 우린 그때 그분들하고 거의 손절했죠. 끊었죠, 완전히. 부정선거와 선거 부실 관리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와 부실 관리는 다르다. 예. 그러니까 제가 행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선관위 지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네. 투표함 관리라든지 또는 명부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실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부정선거라고 할 때는 부정선거를 기획한 세력, 그로부터 이익을 본 세력, 거기에 가담한 자들,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수만 명이 될 거예요. 네. 근데 이 수만 명이 지금까지도 내가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양심선언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몇 군데를 검증을 해보면은 거기서 이제 이상이 발견되면은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고 앞으로 선거 때마다 이용될 전자개표기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개표 조작이네 뭐 소수 조작이네 이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 죽여 대한민국의 시식. 그게 기계 다 죽여.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과거의 부정선거면 이제 1960년 4.19 혁명에 도와서 했던 3.15 부정선거인데 그쵸. 그때는 이제 뭐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뭐 조를 짜가지고 뭐 투표용지 넣고 또 남의 거 넣어주고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한 전근대적인 부정선거였잖아요. 개표할 때 갑자기 전기 나갔다가 투표한 바꿔치고. 굉장히 전근대적인 부정선거인데 지금 횡행하고 유령처럼 돌아다니는 부정선거는 상당히 근대화된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그러니까 뭐 수치를 미리 입력해서 네. 이 개표를 조작해가지고 수치가 그 입력한 대로 나온다든지 네. N값이라는 기본값을 넣어서 사전투표에 몇 장당 한 장씩 들어가게 해놓는다든지 이런 식의 좀 하는데 이건 입증된 건 전혀 없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송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표장에 갔을 때 우리 정당에서 보낸 개표 참관인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양당에. 여야가 추천하는 그럼요. 참관인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다 합의하고 봉인 뜯고 숫자 확인하고 이상 없는지 유무 확인한 다음에 동의하에 선관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다 알면은 절대 숫자를 조작하거나 개표 당시에 어떤 뭐 알 수 없는 용지를 집어넣거나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걸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딱 하나예요. 패배한 쪽이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이게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거는 대통령 선거는 차치하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만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길지 질지는 뭐 선거 들어갈 때 이미 대충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이기겠다, 지겠다. 물론 이제 박빙의 선거 한 5% 안쪽으로 2, 3% 안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는 데는 끝까지 보죠. 그럼 그런 경우는 투표 참관인들이 불을 보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표가 잘못 찍게 될까 봐. 그렇죠. 이 당락이 결정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네. 개봉이 됐잖아요. 혹시 두 분 보셨어요? 아니,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안 봅니다. 볼 필요가 없다. 그럼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볼 필요가 없죠. 의미 없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관람을 좀 했어요. 네. 또 조셨다고 그래요. 아직도 현실인식이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직 사실 탄핵당하고 지금 잘못하면 아니죠. 조만간 내란죄 유죄 판결 받으면 다시는 사회생활 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최소한 무기징역 이상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그런 그 영화를 보러 다닌다. 사실은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맙죠. 선거에 아무래도 중도층이 보기에는 잊어버렸던 탄핵과 그 계엄, 내란 이런 게 다시 또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통상 총선은 우리가 정치권을 보면요. 총선은 심판, 선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대통령 선거는 미래지향적 인물 선거인데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 되게 강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건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뭐 하니까 이거 진짜 윤석열 정권 한번 손봐야겠다 이런 그 유권자들의 생각이 강해지는 거죠. 제가 보기엔 우리 당보다 국민의힘에서 더 부글부글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김구식 교수님 웃고 계시지만 웃고 계신 게 아닌 게 SNS에서 보니까 엄청 강하게 네.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서 지금 벌어진 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가지고 우리 당이 그 탄핵이라는 멍해를 쓰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판에 본인이 부정선거를 두둔하는 행보를 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지난번 총선도 부정선거이다는 뿐만 아니라 지금 6.3 대선도 부정선거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보러 간 영화관 앞에는 그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6.3 대선 부정선거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집단과 그룹을 지지하는 행보를 하면 도대체 우리 당의 김문수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투표해달라고 돌아다니는데 투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부정선거인데 왜 투표하냐. 그다음에 실제로 계엄도 이분이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 때문에 했다는 것이지만 그 참에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이유도 부정선거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망상에 빠져서 정말 국민의힘을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선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네. 제발 좀 다시 구속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네. 구속된 것처럼 집에 좀 조용히 계시라 이런 말이죠. 돌아다니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김구식 교수님 이 의견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속으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당직자들이나 친윤계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걸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속마음은 다 부글부글 끓죠. 이 정도 우리 당을 망가뜨렸으면 좀 국으로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도 뭐 밥 먹고 반려견까지는 괜찮겠어요. 왜 부정선거 영화를 보러 갑니까? 이 지금 투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정말 우리 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끓죠. 그 국민의힘이 이 부정선거론을 넘어서지 못하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거다. 왜 그러냐면 사실 먼저 부정선거 2017년도 부정선거에 졌다고 또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을 끊어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되면서 그걸 끌어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 시절에 깊숙이 부정선거론에 들어갑니다. 네. 그 민경욱 의원 등등 해가지고요. 들어갔는데 이준석 그 후보가 당시 당대표가 됐을 때 탄핵의 감과 부정선거 둘 다 우리 당에서는 다 끌어내겠다고 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쳐내요. 네. 결국은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20년에 있었던 그 4.7 재보궐선거, 21년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이겼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어쨌든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결국은 부정선거론과 결별해서 윤석열 후보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다시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이 거기에 부정선거에 발을 담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이거에 결별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이번 대통령 선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총선까지 저는 좋은 결과를 모르겠어요. 이것만 갖고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렵지만 부정선거론에 발을 담글수록 이후의 선거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정선거 의혹 핵심만 뽑아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팩트 배틀 시작해 보겠는데요. 우리 사무총장께서는 한 번도 줘보는 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재검표나 또는 개표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똑같이 21대 그 국선의 선거 소송에서 다뤄졌던 주제고요. 거기서 대법원이 그 검증한 결과 그것은 정상적인 투표지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제가 묻는 게 아니라 빳빳한 투표지, 다시 접은 것들이 회복되는 이런 투표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 빳빳한 투표용지로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도 다 투표로 가면은 기표를 한 다음에 이걸 접어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접어서 넣을 때 막 이렇게 열심히 접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찍은 다음에 잘못 이게 너무 세게 접으면 이게 다른 데로 번질까 봐. 겹칠까 봐.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접는 신용만 해서 약간 구부려서 집어넣습니다. 네. 저거 똑같네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네, 대부분.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대부분 그렇게 넣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예. 딱지치기 합니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른 데 묻을까 봐. 맞아요. 그럼요. 네, 한 번은 이렇게 입으로 한번 불지만 그렇죠. 혹시 몰라서 입으로도 부세요? 이거 말려야 되니까. 배웠네요. 저 이번 그러니까 선거 무효표 때문에 될까 봐 요렇게 그럼요. 요 정도로 해서 넣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사실은 들어가면 그냥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빳빳한 종이에 주범 중에 하나도 저 같은 사람이 되는 아니 거죠. 저희들도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건 빳빳한 투표용지로는 투표를 하는 사람의 실제 이 행태를 보면 나올 수 없는 음모예요. 네. 본래 빳빳하게 펴져요 들어가면. 이게 세게 딱지처럼 접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접어서 접는 신용만 해서 넣고 그 안에서 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무슨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말 회개한 거죠. 그리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네. 이것은 그 부정선거의 근거, 그 과학적 근거,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상황이에요. 선관위 지침으로 당일 투표소에서는 CCTV를 가리질 않아요. 근데 사전 투표소에서만 CCTV를 가린다. 저는 그 지침을 그렇게 해석을 안 했었고 제가 그런 지침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다를 이유가 없고요. 투표소에는 CCTV가 있으면 그걸 가리는 게 맞아요. 아니 개인이 가서 내가 몇 번을 찍는데 그걸 위에서 보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투표소에 CCTV가 없는 게 기본이지만 설사 CCTV가 있는 투표소를 쓰는 경우에는 투표소로 활용하는 그 시간만큼은 CCTV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 투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관리의 부실이 좀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사전 투표함을 관리하는 장소가 좀 더 그 안전장치 이런 게 잘 돼 있냐 약간 부실한 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정투표라는 근거는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의혹은 어떨까요? 그 작년 22대 총선 때 얘긴데요. 그 은평구 선관위 직원이 새벽에 그 회송용 봉투라고 하죠. 이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다. 관내 사전투표 용지가 우편으로 도달해서 이걸 다시 투표함에 넣을 때는요. 또 양당의 참관인들이 다 입회하고 선관위 직원이 입회하고 다 확인해서 봉인하고 투표함에 보관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번 음모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뭐 새벽에 왜 들어가니 저걸 왜 뜨더니 이야기합니다만 자세히 보면요. 정해진 매뉴얼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CCTV도 없는 곳에서 거의 은폐해가지고 할 일이지 그걸 CCTV에 찍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누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유독 그 은평구에서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은평구에서만 이런 일을 했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구에서도 다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전투표에 대해서. 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양당 참관이 다 입회했고 그래서 선관위 조사하고 다 했는데 문제 없다고 해서 결론 난 네. 얘기를 갖다가 자꾸 시간대에서 왜 했냐면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김은식 교수님 저도 연구소나 이렇게 일할 때 밤늦게 논문 쓰면 이게 표절한 게 되나요? 낮에 쓰면 표절 안 한 거고 밤늦게 쓰면 표절한 거고. 우리 주로 밤늦게 날밤새고 써요. 그렇죠. 그 전제를 밤늦게 12시 넘어서 새벽 한 2, 3시 사이에 쓴 거는 표절이고 낮에 쓴 거는 표절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적절한 반증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보면 유독 이 사전투표 그리고 네.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사전 투표는 투표 관리관에 도장 날인이 없습니다. 프린트에서 얼마든지 투표 용지를 만들 수도 있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컴퓨터나 이런 것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렇게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다. 먼저 그 투표 분류기 그 기계식 분류 갖고 자꾸 지금 수개표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수개표예요. 가까운 예가 21대 국회에서 부평에서 그 당시 낙선한 문병호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나오셨는데 그때 한 120몇 표를 졌어요. 그런데 신청을 했죠. 재검표했지만 몇 표 더 늘어났어요. 그 경우도 참 1번, 2번이 바뀐 게 아니라 무효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서 그렇게 표가 일부 미세 조정이 됐고 저는 그 투표 기계식 분류에는 사실 문제가 없다. 이건 찬반을 가리고 나중에 100표든 뭐 이렇게 뭉글 때에는 다 사람 손으로 그리고 양당 간표위원들이 그 참관인들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사전투표인데 사전투표는 제가 보기에 이게 투표 성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은 되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사전투표를 선호하는 계층이 되게 젊은 세대 또는 직장인들이 선호해요. 왜냐하면 직장 근처에서 점심 먹고 가까운 그 근처 동사무소에서 아무 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투표일은 고스란히 휴일로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층 성향이 강한 직장인 또는 20대에서부터 한 그 40대, 50대 이 정도의 세대는 투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당 표가 50%면 사전 투표에서는 한 60% 이상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 투표에서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60세 이상, 70대 넘으신 분들은 국민의힘 지지가 강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침 새벽같이 투표하세요. 그런 분들은 본투표 날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또 홍보를 하니까 사전투표 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사전투표에서는 우리가 평균보다 10% 이상 더 나오고 본투표는 국민의힘이 자기가 받은 표보다는 10% 이상 더 나오는 그런 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전투표가 조작된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여론조사에 수렴돼 있어요. 저도 결과는. 이게 이제 그 기계식 좀 전자개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투표지를 집계하는데 보조장치입니다.
수개표로 하는데 수개표 하는데 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집계 분류 보조 장치를 하나 두는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다 하고 양당 창관이 다 확인해서 재투표해서 재확인할 것들은 정확히 벌써 무효인지 확인인지 선에 걸쳤는지 확인해서 본다는 말씀 드리고 사전투표는 지금 말씀 잘하셨지만 투표에 그 참여하는 성향들이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도 그렇습니다만 사전투표는 이제는 좀 없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왜요? 사전투표 조작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사전투표 날하고 본투표 날하고 너무 시간의 차이가 너무 길어요. 네. 길게는 5일 정도까지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일 사이에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는 거예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그럼요. 않을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없애자. 그렇죠. 5일 정도의 민심의 갭이 있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미리 투표하는 것이 과연 본투표 날의 민심과 정확히 일치할 수 있을까? 그 사이에 어떤 희생이 있지 어떻게 합니까? 막말로 어떤 후보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본투표를 저는 이틀 연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려면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네. 부정선거에서 우리 당이 빠져나와야 열심히 해서 과반수가 되면 그때 정말 국민들과 상의해서 공론화시켜서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로 하는 걸 저는 제안합니다. 아까 그 사전투표랑 본투표의 차이를 좀, 이 표 차이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재외국민 투표 관련해서도 이 21대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초선 때 외통위 할 때 네네. 해외 국감을 가거든요. 외통위는요. 그때 미국에 가니까 현지 그 교민이나 교포분들 만났더니 그때 당시에는 2번을 와야 돼요. LA 총영사관이다. 그러면 인근 LA 시내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글로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또 투표하러 또 와야 되고. 그래서 네.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어떻게 2번씩이나 오냐. 그래서 등록 절차는 지금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투표는 와서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신분증과 이런 여러 가지를 대비해서 확인해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 현장이 공간이거든요. 외교부 공무원들이나 당시 선관위 공무원들이 다 파견 나가요. 그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부정선거나 명부에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한 사람이 사전투표에서도 투표를 하고 본투표에서도 투표를 하는 이중투표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다 투표를 해봤는데 투표하러 가면 다 그 투표 참관인들이 저기 선거인 명부 대조하고 명부에 제가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하면 사인하고 나서 그 투표용지를 발부받잖아요. 사전투표 한 사람이 또 같이 하는데 그게 선거인 명부에 이미 사인이 된 사람이 또 같이 할 수 체크가 돼 있겠습니까? 있는데 이미. 그러면요. 우리나라만큼 그런 거 잘하는 나라 없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령 투표니 뭐 1인 2표 중복 투표했다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망한 사람 명의로도 투표를 했다. 이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예컨대 사망 신고가 안 된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사망한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망한 사람인데 저하고 얼굴도 비슷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분증 확인했을 신분증까지도 다 비슷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요 얘기는 어떨까요? 이 유심칩 대란 있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중국인 대리 투표 얘기예요. SK텔레콤이 유심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모바일 신분증 제시하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 거고요. 네. 대부분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하는 거고요. 그럴 경우는 중국이 대신할 수가 없죠. 이제 모바일 신분증을 이제 해킹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한다는 건데 이제 모바일 해킹 정도가 가능할 정도면 그 해킹 정도의 놀라운 실력으로 겨우 한 표 정도 훔치려고 하겠어요? 그 정도의 해킹 실력이면 제가 볼 때 지금 떠도는 것처럼 중앙선관위의 선거 개표 숫자를 조작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숫자를. 100번 양보해서 네. 모바일로 조작을 했다 쳐요. 그러면 그 시기에 대거 중국인이 입국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 선거구에 영향을 주려면 최소 1000명 내지는 대략 한
3천 표에서 많으면 5천 표로 당락이 갈리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를 바꾸려면 한 투표소당 3천 명 이상의 중국인이 투표해 줘야 돼요. 3천 명 이상. 예, 한번 그때 출입국 통계를 봤으면 좋겠어요. 투표 당일날 전후에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건 우리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 비행기 값부터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선관위가 이제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주장을 해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부터 선관위가 공정선거 참관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공정선거 참관단을 도입을 했습니다. 공정선거 참관단은 우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당학회와 정치학회가 주관을 하고 있고요. 구성은 학회나 정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번 대선 때 투표소, 개표소 그리고 사전투표소를 참관하실 예정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투개표소, 사전투표소 전부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참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제도에 더해서 뭐 시민사회, 언론까지 이 선거 감시 체계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보는 눈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러면 선거 부정 의혹 이런 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세요? 어쨌든 선관위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각 정당의 참관인 플러스해서 지금 그 일반 시민들까지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거니까 뭐 제도 저는 뭐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네. 그렇다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그 전과정을 들어가서 찍는 것까지 다 보여줘도 안 믿을 거예요. 조작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거고요. 모든 세상사에는 음모론이 항상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1987년에 칼기 858기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도 북한의 공작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학교 다닐 때 우리 홍 의원님도 학교 다닐 때인데 이렇게 두껍게 칼기 858기 의혹 사건 해가지고 그 조작의 증거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그럴듯해요. 저도 그때 믿었어요. 음모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때는 정부가 직접 국정원의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음모론에 대해서 파헤쳐보자 해서 가장 좌파적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국정원 자료를 다 뒤져본 겁니다.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결과 칼기 858기 사건은 북한이 한 게 맞다라고 결론을 진보 진영에서 내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음모론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본인들이 스스로 이게 그 허망한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이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또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잘못된 노선이나 주장을 처리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처럼 주술처럼 매달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오늘 두 분과 함께 그 이제 뭐 대선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는 수취인 분명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 교수님 메시지 전해주시죠. 네, 수치인 분명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를 믿고 계시는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부정선거의 음모론은 다 조작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께서 선거에서 졌다고 한탄하고 정말 서럽고 절박하니까 부정선거의 음모론에 빠져드시는 것 같은데 선거에서 이기는 건 간단합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민심을 사면 됩니다. 네, 이번엔 홍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여러분의 주권은 절대로 손상되거나 훼손되거나 조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투표하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투표하는 국민이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의 의사를 투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